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동안 일해도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도 통장이 크게 변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까? 더 똑똑하기 때문일까? 더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부자는 특별한 정보가 있다. 부자는 이미 기회를 먼저 안다. 부자는 금수저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성공한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먼저 설계한다. 이 차이가 평생 자산 격차를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 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그 월급으로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투자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돈의 흐름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 구조에서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본인의 노동 속도를 절대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수입은 늘었는데 왜 자산은 그대로일까? 이 질문이 바로 출발점이다. 성공한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첫 번째 공식은 돈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따라와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A는 매달 300을 번다. B도 매달 300을 번다. A는 월급이 오르면 소비 수준을 같이 올린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외식. B는 월급이 오르면 소비를 유지하고 증가한 금액을 자산을 만드는 구조에 먼저 넣는다.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격차는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왜일까? A의 돈은 소비로 사라지고 B의 돈은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바로 공식의 핵심이다. 성공한 부자들은 돈을 벌면 먼저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 먼저 구조를 만든다. 그 구조란 무엇일까? 현금이 자동으로 다른 현금을 만드는 통로다. 이 통로가 만들어지면 돈은 더 이상 멈춰있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나는 이미 투자하고 있다. 나는 이미 저축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는 행위고 구조는 설계다. 행위는 반복해야 유지되고 설계는 한번 만들면 계속 작동한다. 이 차이가 두 번째 공식으로 이어진다. 성공한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두 번째 공식은 돈이 일하게 하려면 먼저 돈의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소비 계좌에 둔다.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각종 고정비가 빠져나간다. 돈은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부자들은 반대로 한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자산 계정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이 순서의 차이가 평생 자산 차이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남는 돈이 있어야 투자하지.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남기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기고 나머지를 맞춘다. 이 사고방식이 세 번째 공식으로 연결된다. 돈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설계의 영역이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소비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지출이 늘고 보상이 필요하면 카드가 움직인다. 그러나 설계된 구조는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동이체, 전기투자, 현금 흐름 분리. 이것은 단순한 철학 기술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행동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디에 모여있는가? 노동 계좌인가? 소비 계좌인가? 아니면 자산을 만드는 계좌인가? 성공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공식은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자산은 늘지 않는다. 이것이 많은 고소득자가 자산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고소득과 부자는 다르다. 고소득은 많이 버는 상태이고 부자는 구조를 가진 상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노동을 멈출 수 없다. 이제 네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자.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소비자산, 생산자산, 시간을 줄여주는 자산,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 성공한 부자들은 항상 묻는다. 이 돈이 나 대신 일할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돈은 지출로 분류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나온다. 부자들은 수익률보다 통제력을 먼저 본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찾는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구조에 돈을 넣는다. 그러면 변동성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결국 손실로 이어진다. 진짜 공식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복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복리는 단순 이자 개념이 아니다. 복리는 반복과 시간의 결합이다.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시간을 통과시키면 돈은 자연스럽게 커진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복이 아니라 충동을 선택한다. 이것이 격차의 본질이다. 여기까지가 공식의 절반이다. 아직 핵심은 남아있다. 성공한 부자들이 정말 말하지 않는 마지막 진짜 공식은 돈의 크기보다 돈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제자리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을 원한다. 하지만 방향이 소비 중심이면 결과는 동일하다. 반대로 수입이 작아도 방향이 자산 중심이면 시간이 해결한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더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흐르게 할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돈의 게임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돈을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공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과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구체적인 행동 구조를 단계별로 설명하겠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대다수와 다른 위치에 서 있다. 앞에서 말한 핵심은 세 가지였다. 돈은 구조의 결과다. 돈의 위치를 먼저 바꿔야 한다. 돈의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자. 성공한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짜 공식은 거창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구조 전환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단계는 돈의 흐름을 분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의 통장 안에서 모든 것이 섞여 있다.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저축이 남으면 남고 아니면 사라진다. 이 구조에서는 절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의 계정을 나누는 것이다. 노동 수입 계정, 생활 소비 계정, 자산 축적 계정, 기회 투자 계정. 이 네 개로 분리하는 순간 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자산 축적 계정으로 일정 비율을 이동시킨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10에서 24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순서다. 남으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옮기고 남은 것으로 사는 구조. 이 순서 전환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두 번째 단계는 고정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수익을 늘리기 전에 고정 지출을 낮춘다. 왜냐하면 고정 지출은 매달 반복되는 마이너스 복리이기 때문이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할부금. 이 항목들은 한번 설정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빠져나간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노력 없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변동비 안에서 삶을 설계한다. 고정비가 낮을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고 기회는 늘어난다. 세 번째 단계는 소비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부자들은 묻는다. 이 지출이 내 자산을 늘리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지출은 신중해진다. 이것은 궁핍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의미다. 소비가 아니라 가치를 사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거시 소비는 사라지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에는 아낌이 없다. 시간을 줄여주는 장비, 지식을 확장시키는 콘텐츠,
콘텐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만남. 이런 소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된다. 네 번째 단계는 현금 흐름 차산을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가격 상승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 배당, 임대, 지분 수익, 자동화된 온라인 수익 구조. 이것은 거창한 규모가 필요하지 않다. 처음에는 작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노동 없이 반복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이 흐름이 2개, 3개 쌓이면 노동 의존도는 줄어든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은 기회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레버리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레버리지는 위험한 도구가 아니다. 통제되지 않은 레버리지가 위험한 것이다. 부자들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확장에만 활용한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확대에만 집중하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진다. 그래서 공식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안정이다. 안정 위에 확장을 쌓는 구조. 이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 여섯 번째 단계는 시간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은 1년 수익을 본다. 부자는 10년 구조를 본다. 10년 동안 유지 가능한 구조인가? 10년 동안 반복 가능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단기 유행, 단기 급등, 단기 수익. 이것은 부자 공식과 맞지 않는다. 지속 가능성, 통제 가능성, 확장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움직인다. 일곱 번째 단계는 수익이 늘어날 때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수입이 증가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보상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성공한 부자들은 수입 증가분을 먼저 구조에 편입한다. 생활 수준은 천천히 올리고 자산 구조는 빠르게 확장한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진다. 여덟 번째 단계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부자는 타인의 소비를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자산 구조를 기준으로 산다. 남이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내 구조가 강화되는지가 중요하다. 이 관점이 유지되면 불필요한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아홉 번째 단계는 위기 대비 자산을 분리하는 것이다. 비상자금은 투자자금과 다르다. 투자자금은 변동성을 감수하지만 비상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위기 때 구조가 붕괴된다. 성공한 부자들은 항상 생존을 먼저 확보한다. 생존이 확보되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잡힌다. 마지막 열 번째 단계는 자동화다. 자동이체, 전기 매수, 수익체 투자. 이 세 가지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다. 감정이 개입되면 구조는 흔들린다. 자동화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자산 방어 장치다. 여기까지가 실제 적용 공식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돈을 먼저 분리하라. 고정비를 낮춰라. 현금 흐름 차산을 만들어라. 확장은 안정 위에서만 하라. 수익 증가분은 구조에 편입하라. 자동화하라. 이것이 성공한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짜 공식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5년을 결정한다.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구조를 만든 사람은 속도가 느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쌓이면 결국 속도는 따라온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은 이미 다수와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지금 당장 통장을 분리하고 흐름을 재설계하고 순서를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자산을 완전히 바꾼다. 성공은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특별한 반복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반복은 구조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여러분 차례다.